결론적으로 옛날에는 재미가 좋았어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구독자님이신데 제 채널 오래 보셨대요. 그래서 오늘은 인터뷰를 해볼 건데 제가 인터뷰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저랑 아픔이 약간 비슷해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숙박업 하셨어요. 숙박업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대요, 사람들이. 숙박업을 먼저 얘기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얘기도 좀 예. 저는 숙박업 진짜 몰라요. 예. 근데 보통 사람들이 숙박업 어떤 걸 궁금해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흔히 저희가 말하는 간판은 호텔이지만 사실은 모텔이죠. 네. 그걸 운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엄청 궁금해하더라고요. 수익 구조 같은 거. 예. 네네. 돈은 얼마나 드는지, 네네네. 어떤 식으로 해서 시작하게 됐는지, 네네. 그런 식으로 항상 제가 어디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질문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따로도 연락을 많이 받고. 그러면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좀. 이제 보통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서는 숙박업도 대출로 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일반인들이 접근을 쉽게 못하는 이유가 좋은 모텔들은 나오질 않아요. 부동산에도 안 나오고 일반인들한테까지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모텔 전문적으로 하는 큰 대형 부동산이 이제 몇 개 있거든요. 경남 지방에. 그러면 진짜 좋은 물건들은 그 부동산에서 자기 손님을 붙여버립니다. 바로 대기하고 있는 손님들 있잖아요. 그런 데는 장사 잘 되는 곳이니까 그런 데는 빠져나가고 일반 손님들이 이제 보통 하시는 분이 은퇴하셔가지고 할 거 없거나 돈이 있는데 아들한테 뭐 모텔이 돈이 된다더라 이런 식으로 오시는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은퇴이 맞는데 대부분 90% 이상 그렇습니다. 그 위치가 좀 안 좋은데 들어가 살려면 진짜 실력이 있어야 또 잘하는데 초보들이 그런 데 가면 잘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옛날 모텔 사서 리모델링 같은 걸 하면 그걸 알아야지 견적을 내고 깎고 하는데 모르는 상태에서 가면 그대로 다 몇 억씩 손해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들이 한두 번 했다가 별로다 빠져나오고 예, 던져버리고 그런 진입 장벽이 높네요. 엄청 높아요 생각보다. 돈이 있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운이 좋아서 예. 좋은 부동산을 우연히 이제 뭐 알게 돼서 진입했어요. 예. 그럼 이제 수익이 어떻게 발생돼요? 수익이 객실이 이제 보통 객실 수로 판단이 되거든요. 한 30개는 넘어야지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20개 객실이나 30개 객실이나 드는 비용이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사람 뭐 청소하시는 분 한 두 분 더 차이밖에 없지 기본적인 세팅은 다 똑같이 들거든요. 비품 뭐 저희 아는 일회용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사실. 전기세 이런 거는 쓴 만큼 그냥 조금 더 나온 거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제 생각은 이제 30개 정도면 작지 않은 평균적인 모텔이라 보면 장사 잘 되는 데는 매출이 한 8천만 원씩 들어옵니다 한 달에. 그러면 지출은? 지출이 그래 되면 5천, 요즘에는 한 6천 넘어갑니다. 그래도 2천만 원 남네요. 근데 또 세금이 있잖아요. 세금? 예. 제가 세금 낼 때가 많이 낼 때가 해보니까 뭐 부가세가 2천 몇백만 원씩 나오고 종합소득세가 뭐 한 2, 3천 나오고 그런 식으로 지출 증빙이 안 되니까 그게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옛날에는 재미가 좋았어요. 60%, 70% 옛날에는 제가 처음 할 때만 해도 현금이었거든요. 저희끼리 뭐 언어로 이제 뭐 연인들이죠. 연인들 대시를 하면 불륜들. 카드 안 쓰잖아요. 요즘에는 80%가 카드 불륜인데도. 예,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플 있지 않습니까? 야놀자 여기어때 국내 어플들. 얘들이 이제 독점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수료가 엄청 세요. 배달의 민족 수수료 비싸다고 TV에 난리 났잖아요. 그래봤자 그게 1.4%뭐 그렇거든요. 야놀자 여기어때는 수수료가 8%, 9%입니다. 근데 광고비는 한 달에 400만 원씩 또 줘야 돼요, 월. 400 주고 거기서 나온 수수료 뭐 10% 가까이 또 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광고비만 한 달에 1,000만 원씩 나가요. 잘 되는 데는. 그러면은 객실이 만약에 30개 있으면은 그 대실이 사실 돈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한 방에 몇 바퀴 돕니까? 제가 했을 때는 이제 경쟁이 점점 치열해져서 초창기보다 점점 떨어지는 게 피부로 느껴지더라고요. 마지막에 했을 때는 평일 기준에 아무 날도 아니었을 때 그럴 때는 뭐 30개, 사실 한 바퀴. 한 바퀴밖에 못 도네. 네. 그리고 대신 숙박은 30개면 뭐 25개에서 30개 왔다 갔다 팔리고 대신에 주말은 이제 뭐 3바퀴. 주말. 예. 그 3바퀴가 엄청 바쁩니다. 청소 하시는 분이 한 5, 6명 붙어야 돼요. 사람들이 막
자기 집 대실 100개다 하는데 순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구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 아침부터 풀로 차서 밤까지 차야 되는데 청소 그 친해지를 못해요 그걸.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막 사람들 장사 잘 된다, 뭐 객실 20개, 대실 50개다 많이 광고하거든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 안 돼요. 현실은. 한 바퀴 정도 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달 중에서도 보통 특별한 날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날, 무슨 발렌타인데이라든지 이제 그런 날은 요금을 수요가 많으니까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럴 때 하루에 돈을 많이 버는 거죠. 그럴 때 하루 많이 벌으면 뭐 객실 30개라도 뭐 400만 원, 500만 원씩 그런 식으로 벌고. 그러면은 뭐 진입 장벽이 높더라도 예. 추천할 만한 사업입니까?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긴 해요. 다른 사업에 비하면. 모텔 특징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문을 닫는다, 망한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괜찮네. 근데 투자 대비에 비하면 수익이 높은 게 아니죠 이제는. 예. 기본적으로 거기는 80% 은행 대출을 깔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십억이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다 투자비지 않습니까? 리스크를 제가 안으면서. 그거에 비하면 수익이 엄청 낮아진 거죠. 옛날에부터 했던 제가 알던 사장님들은 한 달에 4, 5천씩 벌었다더라고요. 그때는 인건비도 쌀 때고 다 현금이고 세금 신고도 적게 하고 어플도 없고 모든 게 맞아떨어졌을 때 그랬는데 지금은 반 이상 날라갔죠 그게 다.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는 플러스 부동산이라고 들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땅값. 예, 예. 그래서 이게 진입장벽이 더 높아요 다른 사업보다. 부동산 볼 줄 아는 눈이 첫 번째로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거. 그렇지. 부동산들, 제가 부동산은 진짜 경남 지역에 안 가본 데 갔거든요. 알아본다고. 거의 솔직히 99% 사기입니다. 전부 뭐 어디 잘 된다 가보면 전부 사기예요. 전부 눈탱이 몇 억씩 업돼 있고 보면. 그럼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뭐 모텔에서 수익은 안 나지만 예. 그냥 수익 지출해서 그냥 똔똔하고 예. 집값이 상승할 수 있잖아요. 땅값이. 근데 그것도 땅값이 상승하는 요인도 특수한 경우에는 가만히 있어도 상승해요. 근처가 개발된다든가. 예를 들어 뭐 부산이면 해운대, 강안리, 서면 발전되는 도시고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도시는 가만히 있어도 상승하는데 그 외에는 장사가 잘 안 되면 부동산 가격이 안 올라요. 무조건 매출로 말을 해요. 매출로. 옛날에는 또 우리는 옛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금 장사라서 매출 공개가 안 되잖아요. 무조건 그냥 가라로 적어가지고 장부 가라로 적는 겁니다 사람들이. 장사 된다 보여주면 어떻게 그걸 이중장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가 당한 사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수기로 다 적어버리는 거. 요즘에는 저도 알아볼 때 어떻게 했냐면 현금은 묻지도 않아요 애초에. 세금 신고된 내역까지 온나. 눈앞에서 카드사 전화해가지고 카드 최근 6개월치 내역 뽑아온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뽑아보면 매출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막 뭐 현금이 우리는 특수해서 저거 다 감안해줄게. 그거 카드 매출이랑 어플 매출이랑 뽑으면 거짓말 못해요. 딱 그것만 봐도. 대충 통밥이 이제 제가 십몇 년 되니까 통밥 나오잖아요. 보면 이 집은 어떻게. 그러니까 전산에 등록된 자료만 인정하고 나머지 인정 안 나머지 하는 그냥 거죠. 뭐 알았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걸 믿어버리죠. 부동산도 옆에서 말을 하고 그 팔라는 주인도 말을 하고 둘이 같은 편이거든요. 같은 편이에요. 그런 장난은 안 칩니까? 사람들이 팔 때 팔기 직전에 무슨 행사를 많이 해갖고 손님들을 많이 있는 척 해갖고 그거는 이제 5, 6년 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잘 안 하는 이유가 행사를 많이 하면 결국 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카드사나 어플에 뽑아보면 단가가 낮게 찍히잖아요. 그러면 또 요즘은 바뀌어가지고 너무 낮은 단가는 안 하려고 그래요. 힘만 들고. 그래서 그것도 좋지도 않고 진짜 못된 놈들은 지인들 이용해서 엄청 끓는 겁니다. 카드를 몇 개월 동안 작업을 해요.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거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 있습니다. 잘은 있죠. 없는데 있습니다. 작정하고 하면은 그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끌고 갖고 나중에 페이백 해주면 돼요. 수수료까지 뭐 다 주고 하면 그런 경우도 소문은 들었는데 저는 아직 눈으로는 직접 보지를 못했고. 그러면 지금은 현재는 이제 숙박업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다시 할 생각 있습니까? 저는 한국에서는 할 생각 없습니다. 여기도 숙 많이 그러니까 제가 원래 목표가 저는 호텔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호텔 경영학과를 나와서 이제 외식업 쪽으로 생각하다가 리스크가 너무 커서 모텔 여인숙부터 했어요. 장기빵 주는 여인숙부터 하면서 뭐 돈 대출해가지고 막 임대하고 조금 더 큰 데하고 더 큰 데하고 계속 했거든요. 그러다가 좀 괜찮은 걸 하게 됐는데 제 꿈은 이제 좀 대실을 안 받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대실이 이 업이 너무 더러운 거예요. 이게 업 자체가 좀 지저분합니까? 많이 지저분하죠. 에피소드가 엄청 많고 이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그거에 와 완전 그래야 되지, 내가 이러려고 이걸 했나 이런 회의감도 많이 들고 장사할 때. 근데 숙박업 같은 경우도 사장님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죠. 있어야 돼요. 모든 컨트롤로 사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잘하는 매니저 넣어서 매출 띄우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팀을 짜서 와서 해요, 요즘에는. 네. 그러면 매출이 순간적으로 뻥튀기 돼요. 네. 근데 그걸 보면 전부 단가를 내리치는데요, 결국에는. 그게 장기적으로 손해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권이 대실이 원래라면 한 25,000원 돼야 정상이거든요, 지금. 근데 어느 특정 지역에 가면 대실이 2만원, 18,000원이래요. 15,000원. 엄청 좋은데 말도 안 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격으로 장난을 치면 옆에가 장사가 안 되니까 따라서 내리는 거예요. 한 번 내리면 절대 못 올립니다. 같이 죽는 거네.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무인 모텔은 어떻습니까? 무인 모텔은. 무인 사장님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무인 모텔은. 호텔은 다 사람 있습니다. 있긴 일반 사람들이 있죠. 착각하는 게 네. 24시간 사람 있어요. 있긴 있죠. 근데 네. 이제 대면 안 하잖아요. 나타나지만 할 그렇죠, 뿐이지 거기에 CCTV로 전부 다 보고 있고 네. 문제가 항상 생길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기거든요. 뭐 미성년자라든지 아. 술 먹고 온다든지 네. 마약이라든지 아. 그런 거는 다 체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항상 있습니다, 체크. 그럼 무인이라서 해서 무인 모텔이라서 훨씬 편하고 그런 건 없네요. 더 한데요? 위험해요. 더 위험하다고? 네, 더 위험해요. 그 확률적으로 질 나쁜 손님들 올 확률이 엄청 높아요. 아, 무인이라. 더 위험하면 안 되겠네 그러면. 그러니까 전문가가 해야죠, 그건. 자리도 무인은 외곽이지 않습니까? 네. 외곽에 장사가 잘 되려면 뭔가 엄청 머리를 써서 잘해야 되는데 더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오히려. 자리 돈 많아서 좋은데 하면 기본적인 자리 때문에 평탄을 하는데 안 좋은 데는 엄청 위험해요, 생각보다. 예.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막 야놀자 이런 거 보면은 인테리어를 좀 독특하게 해갖고 네. 좀 새로운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 나게 막 파티룸 같이 아, 예, 예. 그런 거는 장사 좀. 그럼 제가 이제 최근에 그런 걸 했거든요. 네. 한국에서 호텔, 모텔, 이 중소 작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호텔 말고 네. 모텔 중에 제일 잘 나간다는 브랜드를 했었습니다. 체인을. 아. 거기서 해서 리모델링까지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했거든요. 아. 그래서 인테리어나 이런 건 되게 좋았어요. 안에는 진짜 웬만한 호텔보다 좋게 세팅을 했고 되게 비싼 걸로 했고 그럼 되게 좋아하겠네요 그 인테리어 보고. 손님들은 좋아하죠. 근데 그거 안 훔쳐갑니까? 요즘 사람들이 아. 수준이 엄청 높아져서 손님들이 한국 안 사람들은요. 훔쳐가는구나. 일회용도 안 써요, 잘. 아. 저 되게 비싼 걸 넣어놨거든요. 네. 안 써요, 잘. 생각보다. 저는 막 이렇게 예쁘게 엄청 꾸며놓으면은 혹시나 또 훔쳐갈까봐. 그런 걸 이렇게 달아놓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많이 해주신 분들은 그래 안 해요. 그게 관리가 안 돼요. 아. 훔쳐가면 괜찮아요, 차라리. 네. 차라리 훔쳐가면 괜찮은데 뭐 던져가지고 뭐 케이크 같은 데가 묻혀놓고 이게 더 골치 아픈 게 엄청 많거든요. 파티룸 특히. 네. 그러니까 그냥 싹 닦으면 지을 수 있게끔 대리석으로 하는 돈 더 주고 아. 이게 낫지. 관리가 엄청 힘들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막 달죠, 이제 싸게 하려고. 그러면 감당이 안 돼요, 그거. 3개월만 가. 잠깐만 하여튼 뭐 숙박은 조심해서 하셔라. 조심하셔야 돼요. 제 주위에 어떤 사장님은 이제 은퇴하고 은퇴 자금 해가지고 있는 아파트 팔고 다른 지역에서 온 거예요, 지방을. 여기 잘 된 데가지고. 네. 와가지고 인수를 내가 하는데 사람 참 좋아요. 네. 근데 초보고 어플도 할 줄 모르죠. 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왔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다 그만둔 겁니다. 왜요? 모텔업이 좀 그래요. 주인이 바뀌면 그만두더라고요. 물갈이를 하더라고요, 사람들. 희한하게. 우와. 그래가지고 인수하고 장사하고 그 다음날 되니까 청소하는 사람이 다 도망갔어요. 헐. 그래가지고 이제 막 수소문 하는 겁니다, 근처 모텔들. 네. 근데 사장이 있습니까, 낮에? 사실 네. 낮에는 잘 없거든요. 네. 저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당으로 급하게 땜빵용을 부르는 청소업체가 있거든요. 네. 거기 하루 일당 얼마다 여기라도 일단 급하게 하시고 청소 임무를 구하셔라. 이제 연결은 시켜줬죠.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친해졌거든요. 보면 그분은 낮에는 사모님이 하시고 저녁에는 그 사장님이 하시고,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고생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내가 왜 이걸 했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거예요. 편의점하고 똑같네요. 네. 야, 부부가 교대할 때만 보는 그거 모텔도 똑같네요. 어플 때문에 그래요. 어플로 젊은 사람들이 그걸 시시각각 막 시간별로 분 단위로 바뀌거든요, 그게. 체크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할 줄 모르시잖아요. 아. 예. 어플이 요즘에 소임률이 한 50%거든요. 아, 안 되는 거예요? 어플이 사실 편하죠. 예. 희한하게 주인 바뀌면 단골도 떠나요, 모텔을. 희한하네. 진짜 희한합니다, 지방은. 희한하다. 그 손님도 떠나요. 자, 그럼 숙박 얘기는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숙박은 조심하랍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펜션 이런 거는 더 조심하셔야 돼요. 펜션은 더 조심해야 네, 돼요. 펜션을 이제 저는 직접 안 하고 이 같은 모텔업을 하다가 거제도에 펜션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몇 번 갔거든요. 펜션이 특징이 모텔은 시내의 좁은 건물에 높게 세우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펜션은 넓게 넓게 세워요. 해야죠. 땅을 사서. 네, 넓게 낙. 예, 그 투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펜션이 좋은 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좋은 데는 터가 일반 상업지가 아니고 산이잖아요. 깎아 네, 사는 네. 거잖아요. 그거 자체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집안을 다지는 토목공사 할 데. 때. 예, 예. 네. 그 허가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지어놓고 홍보를 정말 잘 안 하면 안 되더라고요. 저는 막 2, 30만 원씩 받을 줄 알았거든요. 하루에 이쁘게 해놨어요. 8만 원 막. 헐. 그럴 바에 모텔을 하지 왜 그걸. 아. 예, 그 정도로. 그분은 그걸 팔면 다시 모텔로 하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팔립니까? 그래 힘들게 있다가 코로나 터졌죠, 이제. 아.
예. 아이고. 그건 코로나 때는 좀 괜찮을 겁니다. 오히려 뒤에 가서는 한 6개월 힘들었거든요. 네. 6개월 뒤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터졌거든요. 또 모텔 쪽이 숙박업이. 그래서 지금은 빠져나오실 수도 있죠. 세상에 쉬운 게 없네. 예. 자, 이제 지금부터 무슨 얘기 할 거냐면은 저랑 약간 비슷해요. 그래서